네, 안녕하세요. 임정우입니다. 이번 영상은 원격 의료, 비대면 관련주인데요. 언택트 관련주가 사실 백신 이슈 이후로 제가 뭐 코로나 수혜주라 해서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고 매매하더라도 뭐 거리두기 수혜주 같은 왜 삼육물산에 매매를 하고 왜 이렇게만 했는데 아이서포트 같은 거는 원래 코로나 관련주에서 우리의 그 약간 1순위급의 관심주였음에도 매매를 하지 않았죠. 오늘도 잘 가고 있더라고요. 하지 않았죠. 네,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. 이 구간에서 얘기를 했었고 잘 나왔고 다시 한번 백신 이슈, 화이자 이슈로 눌렸다가 다시 돌파를 하고 있는데 당장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증가를 계속하니 뭐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지만 종식이 됐을 때 물론 이후에도 언택트 쪽의 성장이 이어질 수는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떨어지고 뭐 수익성이 조금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굳이 이미 한창 극성일 때 매수가 몰릴 때 그런 구간을 지나와서 이런 반등 구간에서 뭐 무리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비대면 관련해서 이 원격 의료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네는 조금 차트가 다르죠. 그리고 이제 어제 비트컴퓨터가 상한가에 갔는데 이제 투자 소식이 나왔죠. 정부에서 또 유망산업이라고 해서 이 기회에 이쪽에 언택트 관련해서는 계속 키워가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코로나로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고 나서 수혜주로 떠올랐지만 얘네는 이제 완전히 뭐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처럼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그냥 끝날 산업, 끝날 테마 약간 그런 분위기는 아니긴 해요. 거래량 죽었고 내려왔다가 돌렸죠. 근데 그냥 단순히 돌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. 근데 이 투자 소식은 사실 단발성입니다. 이거는 이제 단발성이고 이제 이 단발성으로 슈팅이 나오고 이제 대장주가 상한가까지 갔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테마의 또 방향을 결정을 하겠죠. 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전망이 계속 좋게 나온다면 당연히 이번 추세에서도 당연히 이 고가들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투자 소식은 이렇게 급등이 상한가 이후에 막 2연상하고 3연상하고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지 않고 사실 추세적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. 산업 전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뭐 조정을 거치는 게 꼭 그래서는 아니고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 차트 볼 때 할 겁니다. 자, 이렇게 무튼 투자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단키트나 뭐 마스크 이런 애들처럼 코로나에 완전히 치우쳐져서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고 종식됐을 때 수익이 다시 떨어질 수 있는 뭐 그렇게 가는 방향은 아니라는 거. 정부에서 그래도 비대면 뭐 언택트, 디지털 뉴딜 쪽으로 끼워서 키워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. 이 기사로는. 그리고 뭐 성큼 다가온 원격 의료, 정부 비대면 진료 도입 공식화 이런 내용들.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막 상한가 물론 바닥이었으면은 이어졌을 수 있지만 이런 추세처럼.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간만에 거래량이 바닥을 쳤다가 이번 달에 바닥을 쳤다가 증가를 하면서 이 투자 소식의 공식화 소식으로 상한가까지 갔는데 이게 그냥 이대로 수직 상승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추세 만들면서 가더라도 추세 만들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. 일단 해당 내용으로는. 근데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. 저는 오늘 비트컴퓨터를 매수해도 된다고 봐요. 고가 매수 안 하시지 않아요? 네, 고가 매수는 안 합니다. 근데 이 매매는 뭐 우리가 이걸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
단순하게 종가 베팅 정도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, 오늘. 그러니까 뭐 월요일에 짧게 손절을 해야겠죠. 만약 하방으로 이어진다면. 하방으로 이어져서 이게 찍고 나서 다시 가기도 합니다. 다시 갈 수 있어요.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세로 간다면. 근데 제가 노리는 거는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매매할 때 왜 이슈가 터져서 종목들이 다 같이 급등을 가고 대장주가 상한가에 가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대장주는 버티는데 다른 종목들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슈팅을 보는 왜 그런 패턴을 제가 소개를 여러 번 했었어요. 윤석열 관련주 때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 챙기고 또 뭐죠? 저거 이재명 관련주 때도 그렇게 챙기고 그 외에도 가끔 그런 식으로 챙기기도 하고 또 설명을 드렸던 게 노랑풍선도 그렇죠. 화이자 백신 나왔을 때 시가 뜨고 장대 음봉 나와서 죽었는데 다음날 바로 급등하고 이게 이렇게 여기 이 구간에서 유지가 되죠.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컴퓨터 및 원격의료 관련주에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우리는 거기에 한번 종가 베팅 해보는 그런 매매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자리다. 일단 이 지지저항 라인은요 어떻게 설정을 했냐, 얘를 이렇게 크게 보면 사실 이 구간은 너무 20년 전이니까 좀 건너뛰고 이렇게 봅니다. 우리가 차트를. 일단 이 고가들 지금 가격이 그래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너무 아래는 신경을 안 썼어요. 자, 지금 뭐 당장 신경 쓸 필요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가와 현재 구간의 접점 결국에 여기 고가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여기랑 또 접점 이렇게 잡았을 때 보면은 지금 앞 구간을 봤을 때 얘도 여기서 저항을 맞았었고 지지가 됐었고 올라와서 여기서도 한번 이탈을 했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와 놨죠. 거래량이 없는데도 결국에 여기가 단기 바닥이 된 건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슈가 나와서 저렇게 갔어요. 이런 지지저항을 보고 했을 때 이슈를 보고 상한가에 간 종목으로 우리가 봤을 때 단기적인 변동성,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이 이어진다면 이 라인을 이탈하면 당연히 우리는 이건 상한가를 거의 다 뱉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종가 베팅에서는 이 라인 이탈하면 짧게 손절. 만약에 종가가 막 700원에 끝나요. 700원에. 정말 우리가 650원 이탈하면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. 그래도 700원이니까 뭐 100원만 그냥 진짜 손절 라인 같지도 않은 뭐 마이너스 0. 몇 %로 매도를 해도 되고 또는 대신에 이 바로 앞에서 사면은 바로 위에서 사면은 손실이 여기 이탈해도 당장엔 크지 않잖아요. 그러면 그날 또는 다음날 정도에 반등해주는 정도 다시 올라오느냐 회복하느냐 지지라인 위로 그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갈 수가 있죠. 왜냐면 지지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딱 무슨 뭐 이렇게 전기장이어가지고 건들면은 전기 찌릿하면서 손 탁 떼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. 이탈을 잠깐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게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오늘 그러니까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냥 단순하게 650원 이탈 시 손절 잡고 짧게 그렇게 잡고 종가 베팅 해보는 정도. 왜냐면 아까 그 얘기를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노랑풍선에서도 봤고 이재명 관련주 우리가 동신건설을 이때 수익 실현을 했었죠. 처음에 터지고 요거 나오고 급등 이날이었던 것 같네요. 이 차트가 나온 게 이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또는 나오고 죽고 요건데 이때는 아마 아닐 거고 왜냐면 다음날 바로 급등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 서현 모베이스 전자를 볼 거 갑자기 모니터가 서현을 보시게 되면요 처음 이날 상한가에 갔다가 다음날 이렇게 급락 조정을 받죠.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에 갑니다. 자 그러면 이때가 몇 월 며칠? 1월 31일 모베이스 전자
이때 대장이었던 점상으로 갔던 모베이스 전자부 점상 가고 얘는 대장주로 이때 혼자 급등을 했습니다. 그 외에 뭐 덕성 우도 이때 1월 31일에 상한가에 갔다가 풀렸네요. 그리고 그 다음날 급락을 했다가 종가는 좀 올라와서 마감을 하고 얘도 다음날 상한가에 가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첫날에 다 같이 테마에 뭐 그런 호재가 나와서 다 같이 가요. 다 같이 가고 나서 다 같이 조정 또는 대장주만 버티고 그 다음날 다 같이 또 상승을 하는, 그걸 얘기했던 게 아까 노랑풍선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죠. 갭상승 죽고 다음날 다시 상승. 꼭 상한가에 한정된 게 아니라 테마의 그 성격에, 그러니까 테마의 종목들이 많으면은 이게 수급이 분산되죠. 분산돼서 다 같이 뭐 이렇게 막 급등을 해요. 근데 분산돼서도.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단기 매물도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나서, 그리고 나서 대장 위주로 또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테마의 특성,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을 썼을 때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을 오늘 종가 베팅해서 매매해볼 만한 자리라는 거예요. 지지저항도 뭐 딱 이게 뭐 지금 제가 여기를 보고 이게 그은 게 아니잖아요. 보시면은 이게 상한가가 12,800원인데 842원에 찍혀 있는 것처럼, 뭐 아까 설명을 했듯이 이 라인이 왜 나왔나 한번 볼까요? 이 라인이 왜 나왔냐면, 여기 우리 아까 여기서부터 볼 때는 여기랑 안 겹치잖아요. 결국에는 얘는 여기서 봐야 됩니다. 왜냐면 이런 이 지금 고가 부근을 보려면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긴 너무 오래됐어요. 너무 오래돼서 그 사이사이에 이 많았기 때문에, 그래서 여기와 2011년 12년 이 차트, 그러니까 바닥감 치고 다시 올라올 때 여기와 비교를 한 건데, 여기 이렇게 본 건데, 지금 이 윗구간은 결국에 이때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설정을 한 거고, 이 라인은 어떻게 나왔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저항들, 접점들 계속, 여기서도 저항, 접점, 저항, 접점, 여기서도 저항, 접점, 저항 이렇게 나오죠. 결국엔 그 상한가에 갔는데 이 저항에 오늘 살짝 위로 왔다가 내려온 거예요. 지지 저항으로 본다면. 그래서 우린 이거 첫 번째는 지지 저항을 설정을 해서 그냥 단순히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, 두 번째는 다른 코로나 테마, 당장에 뭐 코로나가 확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,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, 근데 또 백신 이슈가 있어서 사실 코로나 관련주를 제가 막 좋게 막 비중을 싣고 뭐 어떻게 보고 이렇게 되게 관심 테마로 지금 뭐 상위에 두고 보고 있진 않지만, 이 비대면 학과 투자 이런 기사도 우리가 봤고, 뭐 공식화 이런 내용도 있고, 그러니까 재료까지 있고, 차트의 그런 테마의 그런 패턴까지 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기 매매로, 단기 매매도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딱 종가 베팅 정도로 손실 크지 않게 이 라인 설정해서 월요일에 반등하면은 수익 실현을 하든, 아니면은 뭐 좀 강하다, 아니면 추세로 바로 이어지겠다 싶으면은 뭐 절반 챙기고 절반은 남겨두든 홀딩을 하든 하면 되겠고, 이게 조정이 더 깊게 나오고 나중에 가려나 보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탈하면 그냥 짧게 쳐내고 나중에 뭐 다시 보든 그냥 패스하든 하면 되는 거예요. 전 딱 그 정도의 그냥 베팅 정도로만 오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 원격 의료 관련주 그리고 대장주로 소개를 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